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시장의 총화였는데 순식간에 투자자들의 악몽이 되어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벨링 브랜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잘 나가던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오늘 그 분기의 전말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58%. 이게 벨링 브랜드 주가가 52주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지면서 기록한 하락률입니다. 이건 뭐 거의 재앙 수준이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벨링 브랜드는 진짜 폭발적인 성장세로 월가의 찬사를 한몸에 받던 그런 스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재앙으로 돌변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유망했던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위기를 맞기 직전까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최고의 단백질 쉐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벨링 브랜드의 심장은 뭐니 해도 바로 프리미엄 프로틴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단백질 쉐이크죠. 이게 바로 이 회사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위력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바로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 시장에서요. 프리미엄 프로틴 혼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70%를 나눠 먹는 구조인 거죠. 아니,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가 왜 흔들렸을까요? 이 붕괴는 딱 2번의 결정타로 이루어졌습니다. 5월 6일 소매업체 재고 문제가 처음 언급되니까 주가가 19%나 급락하면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고요. 그리고 8월 5일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가는 무려 33%나 폭락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셈이죠. 자, 이제 사건의 진원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걸 촉발시킨 그 재앙적인 3분기 실적 보고서. 그 안에는 과연 어떤 폭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벨링 브랜드를 덮친 건 그냥 하나의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요인이 동시에 터지면서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회사가 내세운 조정 주당 순이익은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공식 회계 기준, 즉 GAAP에 따른 실제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71.5%나 폭락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늠했을까요? 바로 세부 사항에 교묘하게 숨겨둔 6,8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적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주가 폭락 후에 쏟아진 주주 집단 소송에 대비해서 쌓아둔 충당금이었던 거죠. 회사는 이걸 일회성 비용이라면서 조정 실적 예산 쏙 뺐지만 회계상으로는 엄연한 비용이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시장의 신뢰는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소매업체들의 주문이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경영진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거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타이밍 문제일 뿐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죠. 경영진은 그냥 일시적인 재고 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은 혹시 소비자 수요 자체가 꺾인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과거의 매출 성장이 사실은 유통 채널에 억지로 재고를 밀어넣는 채널 스토핑으로 부풀려진 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과 시장 사이에 거대한 신뢰의 벽이 생긴 거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성에도 사방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계속 오르지, 코카콜라나 펩시코 같은 거대 기업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주 소송은 미래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당장 900억 원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장부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 이제 눈앞의 문제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요, 벨링 브랜드의 사업 구조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벨링은 공장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에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이른바 자산 경량화 모델을 채택했어요.
이 덕분에 몸집은 가볍게 유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약점의 실체입니다. 회사의 아킬레스건이죠. 2024년 전체 매출의 무려 75% 가까이가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딱 이 세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이 재고 정책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정말 극도로 취약한 구조였던 거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월스트리트는 벨링의 미래를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까요?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미어 프로틴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 이건 그냥 경영진의 일시적인 실수일 뿐 지금이야말로 싸게 살 절호의 기회다.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경고하죠.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지금 들어가는 건 추락하는 칼날을 잡는 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월과 애널리스트의 87%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요. 시작의 극심한 공포와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관점 사이에 이렇게 뚜렷한 온도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봐야 벨링 브랜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때 이 5가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소매업체 재고가 안정되고 있는지, 이익률 하락세가 멈추는지, 진짜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자신감을 보이는지, 이 체크리스트가 바로 회생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적신호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벨링 브랜드는 이 엄청난 위기를 딛고 멋진 재기의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려했지만 그만큼 취약했던 비즈니스 모델의 경고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